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원 고을에 소문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박씨 가문이었지요. 그 집 외동딸 소은은 16살 되던 해봄, 아버지를 따라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가 뒤집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저 군사들이 왜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나이까?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버지 박진사는 이미 창백한 얼굴로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박진사, 순순히 따라오시오. 관군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관에서 몰수했으며 소은만이 어린 나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이 계집아이는 어찌할까요? 나이가 어리니 노비로 팔아넘기시오. 소은은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앞날이 창창한 양반집 교수였는데 오늘은 역적의 딸이 되어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소은은 한양의 기방으로 팔려갔습니다. 청루라 불리는 그곳은 권세가들이 드나드는 화려한 곳이었으나 소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기방 주인 월선이 물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린 얼굴이었지요. 소은이옵니다. 소은이라 구름 같은 이름이로구나.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버려야 한다. 이곳에서는 청령이라 불릴 것이니라. 청령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월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맑은 방울 소리란 뜻이지. 내가 앞으로 타야 할 가야금 소리처럼 맑고 구슬프게 살라는 뜻이다. 이곳에 온 이상 과거는 모두 죽은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은은 자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반집 규수 박소은은 그날 죽었고 기생청령이 태어난 것이지요.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청령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월선이 시키는 대로 가야금을 배우고 시를 외우고 춤을 익혔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올랐지만 청령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잘하는구나. 내게는 재주가 있다. 월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무엇하옵니까? 어차피 천한 기생의 몸인데요. 청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월선은 한동안 청령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양반집 딸이었단다. 집안이 망해서 이곳에 왔지 하지만 살아야 했어. 죽은 것처럼 살아도 그래도 살아있어야 했단다. 그 말에 청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선의 눈에도 자신과 같은 슬픔이 서려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지요. 세상은 우리 같은 계집들에게 가혹하단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 없지 하지만 청령아, 그래도 살아야 한다. 죽어도 살아나야 하고 또 죽어도 또 살아나야 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란다. 그날 밤 청령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지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죽은 박소은의 이름으로 기생청령으로라도 살아남겠노라고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청령은 이제 제법 기생 노릇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야금도 꽤 곡을 칠 줄 알게 되었고 손님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는 법도 배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노래해도 노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3월 청루에는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자주 드나들었지요. 젊은 선비들은 시험의 긴장을 풀기 위해 이곳에 들러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청령도 그런 자리에 여러 번 나갔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자리를 잡았고 청령은 다른 기생들과 함께 가야금을 타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청령이 대답하려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25쯤 되어 보이는 선비가 청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청령이라 합니다. 봄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령은 가야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구슬픈 소리가 방 안에 퍼져나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연주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꾸만 구석에 그 선비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욕심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선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솜씨가 좋구려. 한 곡 더 들려주시게. 그러나 구석의 선비는 박수도 치지 않고 그저 청령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청령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 그 선비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무슨 힘에 이끌리듯 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뒷마당에서 선비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령이 다가가자 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놀라셨습니까? 그냥 달이 밝아서 나왔을 뿐입니다. 청령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청령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좋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술도 잘 안 드시고 웃지도 않으시던데. 제가 그랬습니까? 선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담이라 합니다. 남원에서 올라왔지요. 남원이라는 말에 청령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으니까요. 남원이라니 좋은 곳이지요. 좋은 곳이기도 하고 슬픈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령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요. 잘 모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박진산의 집안이 영모로 멸문당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지요. 박진산은 영모를 꾀할 분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은이라는 아이였지요. 제 나이 또래였는데 참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청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요? 청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담은 달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무사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 집안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령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나리께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이담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같은 슬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며 서 있었지요. 저 청령이라는 이름이 이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맑은 방울 소리라는 뜻이지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야금 소리에는 맑음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도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청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박소은이라고 살아남아 이렇게 기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지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지요. 나리께서도 그러하시고 저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려. 그날 밤 이후로 이담은 자주 청루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선비들과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 찾아왔지요. 청령도 이담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시를 지으셨나이까? 시는 무슨 과거 준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이담이 청령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입니다. 청령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담도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렸지요. 미안합니다. 너무 주제 넘은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나리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상처받은 두 영혼이 조용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방이 붙었습니다. 이담은 장원 급제를 했지요. 청루에 그 소식이 남원 고을에 소문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박씨 가문이었지요. 그 집 외동딸 소은은 16살 되던 해봄, 아버지를 따라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가 뒤집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저 군사들이 왜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나이까?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버지 박진사는 이미 창백한 얼굴로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박진사, 순순히 따라오시오. 관군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관에서 몰수했으며 소은만이 어린 나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이 계집아이는 어찌할까요? 나이가 어리니 노비로 팔아넘기시오. 소은은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앞날이 창창한 양반집 교수였는데 오늘은 역적의 딸이 되어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소은은 한양의 기방으로 팔려갔습니다. 청루라 불리는 그곳은 권세가들이 드나드는 화려한 곳이었으나 소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기방 주인 월선이 물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린 얼굴이었지요. 소은이옵니다. 소은이라 구름 같은 이름이로구나.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버려야 한다. 이곳에서는 청령이라 불릴 것이니라. 청령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월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맑은 방울 소리란 뜻이지. 내가 앞으로 타야 할 가야금 소리처럼 맑고 구슬프게 살라는 뜻이다. 이곳에 온 이상 과거는 모두 죽은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은은 자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반집 교수 박소은은 그날 죽었고 기생청령이 태어난 것이지요.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청령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월선이 시키는 대로 가야금을 배우고 시를 외우고 춤을 익혔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올랐지만 청령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잘하는구나. 내게는 재주가 있다. 월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무엇하옵니까? 어차피 천한 기생의 몸인데요. 청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월선은 한동안 청령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양반집 딸이었단다. 집안이 망해서 이곳에 왔지 하지만 살아야 했어. 죽은 것처럼 살아도 그래도 살아있어야 했단다. 그 말에 청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선의 눈에도 자신과 같은 슬픔이 서려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지요. 세상은 우리 같은 계집들에게 가혹하단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 없지 하지만 청령아, 그래도 살아야 한다. 죽어도 살아나야 하고 또 죽어도 또 살아나야 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란다. 그날 밤 청령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지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죽은 박소은의 이름으로 기생 청령으로라도 살아남겠노라고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청령은 이제 제법 기생 노릇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야금도 꽤 곡을 칠 줄 알게 되었고 손님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는 법도 배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노래해도 노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3월 청루에는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자주 드나들었지요. 젊은 선비들은 시험의 긴장을 풀기 위해 이곳에 들러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청령도 그런 자리에 여러 번 나갔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자리를 잡았고 청령은 다른 기생들과 함께 가야금을 타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청령이 대답하려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25쯤 되어 보이는 선비가 청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청령이라 합니다. 봄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령은 가야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구슬픈 소리가 방 안에 퍼져나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연주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꾸만 구석에 그 선비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욕심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선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솜씨가 좋구려. 한 곡 더 들려주시게. 그러나 구석의 선비는 박수도 치지 않고 그저 청령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청령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 그 선비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무슨 힘에 이끌리듯 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뒷마당에서 선비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령이 다가가자 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놀라셨습니까? 그냥 달이 밝아서 나왔을 뿐입니다. 청령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청령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좋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술도 잘 안 드시고 웃지도 않으시던데. 제가 그랬습니까? 선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담이라 합니다. 남원에서 올라왔지요. 남원이라는 말에 청령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으니까요. 남원이라니 좋은 곳이지요. 좋은 곳이기도 하고 슬픈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령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요. 잘 모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박진산의 집안이 영모로 멸문당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지요. 박진산은 영모를 꾀할 분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은이라는 아이였지요. 제 나이 또래였는데 참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청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요? 청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담은 달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무사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 집안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령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나리께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이담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같은 슬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며 서 있었지요. 청령이라는 이름이 이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맑은 방울 소리라는 뜻이지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야금 소리에는 맑음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도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청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박소은이라고 살아남아 이렇게 기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지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지요. 나리께서도 그러하시고 저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려. 그날 밤 이후로 이담은 자주 청루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선비들과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 찾아왔지요. 청령도 이담이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시를 지으셨나이까? 시는 무슨 과거 준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이담이 청령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입니다. 청령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담도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렸지요. 미안합니다. 너무 주제 넘은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나리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상처받은 두 영혼이 조용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방이 붙었습니다. 이담은 장원 급제를 했지요. 청루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 청령은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리.
청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령, 이제 제가 벼슬을 하게 되면 당신을 자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리께서는 이제 높은 벼슬아치가 되실 텐데 천한 기생 따위와 어울리실 수 없지요. 청령이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담이 청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청령,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청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나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진심인데요. 저는 기생입니다. 나리는 장원 급제하신 양반이시고요. 우리는 어울릴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담이 청령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지. 세상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나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나리를 가두어 버릴 테니까요. 청령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이담은 벼슬 자리를 받았지만 틈만 나면 청루로 달려왔지요. 다른 선비들이 보기에도 이담의 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련님, 기생에게 빠져서야 되겠소? 집안에서 뭐라 하지 않소? 친구 선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청령을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청령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선을 찾아가 물었지요. 마님, 기생이 양반의 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령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단다. 이루어지는 사랑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 같은 계집들의 사랑은 대부분 후자지. 그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청령의 병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지요. 의원이 여러 번 다녀갔지만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에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있을 것 아니오. 약이라도 더 좋은 걸로.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는 법이지요. 의원이 떠나고 월선은 청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령아, 정신 차려라. 죽으면 안 된다. 청령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이미 2번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죽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아직 젊다. 앞으로 살 날이 많단 말이다.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이미 다 잃었는걸요. 청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청령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청령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나도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다. 양반집 도련님이었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도망가서 함께 살려고 했어. 하지만 그분 집안에서 날 잡아갔고 그분은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지.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죽고 싶었다. 너처럼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었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지.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더구나. 살아라.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달라고. 그래서 마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 처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되더구나. 기생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 기방을 꾸리게 되었지. 그리고 너 같은 아이들을 만났단다. 월선이 청령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청령아,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겠지. 하지만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아직 많이 남았단다. 청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지요. 그날 밤 청령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청령은 어린 소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원의 집 뒤뜰에서 놀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꽃이 참 예쁘구나. 네, 아버지, 봄이 와서 모든 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죽은 것 같던 나무도 다시 살아나는 법이란다. 아버지, 그럼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몸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지. 하지만 마음은 다르단다. 마음은 몇 번이고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살아나는 법이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청령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옆에서 졸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마님, 청령의 작은 목소리에 월선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청령아, 깨어났구나. 네, 저 살아있습니다. 월선이 청령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젯밤에 내가 너무 차가워져서 죽는 줄 알았단다.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살라고 하셨어요. 청령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님, 저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그날부터 청령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잘 먹고 약도 잘 먹었지요. 월선은 물론이고 기방의 다른 기생들도 돌아가며 청령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청령 언니, 오늘은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고맙다, 춘홍아. 언니가 빨리 나아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언니 아플 때 우리 모두 가슴이 아팠어요. 춘홍의 말에 청령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령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마님, 이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청령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조금 더 쉬어라.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청령은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줄을 튕겨보았지요. 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슬프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령아, 너 달라진 것 같구나. 월선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르겠다. 그냥 더 강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슬픔만 있었는데 지금은 슬픔을 견뎌낸 사람의 힘이 느껴진다. 청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3번 죽었지만 3번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님, 나리는 이 도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청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혼례를 올리셨다더구나. 남원에서. 청령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나리께서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너는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3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걸요. 청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지요. 청령은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청령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손님들 앞에서 가야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청령의 가야금 소리에는 혼이 담겨 있구려. 저 기생,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청령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3번 죽었다 살아난 기생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지요. 청령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청루의 한 양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담의 어머니였습니다. 청령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맞이했습니다. 마님,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너를 보러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지쳐 보였지요. 앉으십시오. 청령이 자리를 권하자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청령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많이 아팠다지? 예,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죽을 뻔했다며? 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왜 죽으려 했느냐? 청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것 같구나. 청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이 혼례를 올리지 않았다. 파혼했단다. 청령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신부를 보고도 내 이름만 부르더구나. 신방에 들어가서도 내 생각만 하고 밤새 울기만 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신부네 집안도 화가 나서 파혼을 했지. 우리 집안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단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다. 내가 잘못했다. 너와 내 아들의 마음을 몰라줬어. 어머니가 청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령아, 너는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했느냐? 예, 마님.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청령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리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기생 때문에 나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어리석은 계집아. 그게 사랑이냐? 진정한 사랑은 함께 고통을 견디는 것이란다. 어머니가 청령을 꾸짖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남원에 있다. 너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지. 하지만 잊어지지 않는 모양이더구나. 마님, 나리께서는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행복? 너 없이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너도 내 아들도 모두 불행하잖느냐.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청령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남원으로 가거라. 내 아들을 만나거라. 청령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머니가 떠나고 청령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월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청령아, 어떻게 된 거냐? 마님, 저 남원으로 가도 될까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월선이 청령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사랑을 찾아가거라. 3번 죽었지만 3번 다 살아난 너잖느냐?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단다. 청령은 그날로 짐을 꾸렸습니다. 남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지요. 하지만 막상 남원에 도착하니 두려워졌습니다. 이담이 자신을 받아줄까? 아직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청령은 이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하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청령이라고 합니다.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하인이 들어가고 잠시 후 이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담은 청령을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청령 정말 당신이요? 예, 날이 저입니다. 이담은 다가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어? 나리를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남았다고? 이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서 뭐 하겠소? 어차피 끝난 일 아니오?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청령의 말에 이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소? 나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 때문에 나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건 당신 마음대로 정한 거요.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담이 소리쳤습니다. 청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날 속이지 말았어야지. 진심이었다면 함께 고통을 견뎌야지.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소. 내가 당신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단 말이오. 이담의 말이 청령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청령은 이담을 사랑했지만 이담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나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나리가 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나리를 믿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디겠습니다. 이담은 청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청령을 일으켰습니다. 청령, 당신은 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오?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소.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건 쉽소 하지만 다시 믿는 건 어렵소.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아직 사랑하오 하지만 두렵소. 또 상처받을까봐. 청령이 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저는 3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이 망해서
두 번째는 나리를 떠나보내면서 세 번째는 병으로 하지만 세 번 다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담은 청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령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했지요. 이담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청령 정말 나를 사랑하오? 예, 나리.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담이 청령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도 많았지요. 청령,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모두 말해주시오. 이제는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소. 이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리, 제가 사실은 박소은입니다. 이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소은이? 그 소은이란 말이오? 예, 나리. 저는 박진사의 딸입니다. 가문이 멸문당한 날 저만 살아남아 한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생이 되었지요. 이담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청령을 바라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당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담이 청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아, 아니, 청령,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당신을 그렇게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나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제가 감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청령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동정으로 사랑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박소은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생 청령에 대한 사랑으로 변할까봐요. 어리석은 생각이오. 나는 당신이 누구든 사랑했을 것이오. 박소은이든 청령이든 당신은 당신이니까. 이담의 말에 청령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나리 고맙습니다. 이제 울지 마시오. 당신은 3번 죽었지만 3번 다 살아났소. 이제는 행복할 때가 되었소. 이담이 청령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담은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령이 박소은이라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쓴 박진사의 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그 계집아이가 소은이었단 말이냐?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어머님. 그래서 더욱 제가 청령을 지켜야 합니다. 박진사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알겠다. 내 뜻대로 하여라. 이담은 곧바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박진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상소였지요. 장원 급제한 신진 관료의 상소였기에 조정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박진사 집안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한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진사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었고 정적이 모함을 한 것이었지요. 박진사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문을 복권시키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청령은 이담과 함께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청령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담이 옆에서 청령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기생 출신을 부인으로 삼다니. 하지만 박진사의 딸이라잖소. 원래는 양반집 교수였단 말이요. 그래도 기생 노릇을 했으니. 하지만 이담과 청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혼례가 끝나고 청령은 이담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기생이었던 과거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소?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요. 그게 잘못된 일이요? 이담의 말에 청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벼슬과 명예만 좇는 속물이 되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령은 이담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기생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여인들을 도왔지요. 기생으로 팔려가는 계집아이들을 거두어 글을 가르치고 재주를 익히게 했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한 소녀가 청령에게 말했습니다. 청령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단다. 월선 마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셨지. 그분 덕분에 살아남았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한양에 계신단다. 가끔 편지를 보내지. 나중에 함께 찾아뵈러 가자꾸나. 청령은 이따금 한양의 월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남원으로 내려와 청령을 보러 오는 월선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청령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니 내가 다 기쁘구나. 마님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3번 죽어도 3번 다 살아났잖느냐. 어느 날 저녁 청령은 뒷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담이 다가와 옆에 섰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모두 이겨냈어. 청령이 이담을 보며 웃었습니다. 날이 제가 진짜 살아난 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라고 생각하오? 지금입니다. 이 순간이요. 나리와 함께 달을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이 순간.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담이 청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 과거의 고통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번 죽었지만 3번 다 살아난 여인과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한 남자.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신분의 벽보다 높았습니다. 청령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가문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기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지금의 사랑도 없었을 테니까요. 3번의 죽음은 3번의 부활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는 생존을, 두 번째 죽음에서는 희생을, 3번째 죽음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삶,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말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청령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3번 죽었지만 4번째 삶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